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오늘은 이제 기반인설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던데 학원에 많이 오셨네요. 네.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우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자라는 거죠. 계획을.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계획부터 나옵니다. 그게 맨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자 들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 그렇죠. 광역 들어가면 둘 이상.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광역이란 게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광역이. 자, 그래서 광역은 항상 둘 이상.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란 게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입니까? 관할에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요 도시군 계획입니다. 특광시군.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요 도시군 계획이 다시 둘로 나뉘죠.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도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관할에서 만듭니다. 관할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비구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똑같은 말로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이 두 가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첫 번째 결론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결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에는 실효에 관한 규정이 안 나온다. 실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실효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요걸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려면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죠. 지침을 받아서 이걸 구체화를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관할에서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요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체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화된 내용이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얘네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그냥 막 한다고 했습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얘네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가 바로 계획이죠.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데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용도지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절차는 지정은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만든다라고 정해놨으니까 어디서 만드는지가 정해져 있을 때는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은 어딘지 모르니까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도시군 계획의 일종인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요 두 가지는 특, 광, 시, 군 단위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법 조문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바로 수립하고 승인하고.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수립이랑 승인이란 말 대신에, 그렇죠, 입안이랑 결정 이렇게.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모르는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이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요 두 가지, 얘네는 둘 다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따로 지정은 하지 않고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요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수립이랑 승인 대신에 입안이랑 결정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입안이랑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자,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그렇죠.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죠.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가장 넓은 개념이 지역이니까 이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다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어딜 가도 이 용도지역은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두 개는 안 되고 하나만. 중복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산시 어딜 가나 이 용도지역은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전부에 지정하니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 4가지 용도 크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정도.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건 용도지구의 쓰임은, 용도지구의 쓰임은 어떻게 쓰이던가요? 생각할 거는 요거고, 용도지구. 그렇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용도지역이 없으면 용도지구가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각각의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용도구역에는 뭐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종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용도지역 정도만 분류하는 거 조금 복습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차차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겁니다. 이제 오늘 할 게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써보면은,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얘네들도 원래는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얘네를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요 안에 있는 거, 요 박스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관리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반시설 요거를 할 겁니다. 오늘 페이지는 거기 1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17페이지에 기반시설의 개념부터 보시죠. 117페이지. 자,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뭐 기반시설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우리 법에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표처럼. 그래서 7개로 크게 분류를 하고, 각각의 시설군마다 그 뒤에다가 이 기반시설의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뭐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읽어보고 교통시설을 했고 교통시설이라는 걸 읽고 뒤에 걸 읽었는데 뭔가 당연히 이건 교통시설이겠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조금 눈여겨서 한번 체크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해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에 한 3, 4년 연속으로 계속 나오던 겁니다. 계속 나오다가 올해 한 번 안 나왔어요. 이 기반시설 종류가.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교통시설에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뭐 삭도, 운하 뭐 이런 것들은 뭐 교통시설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요게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검사시설이 그 뒤에 보면 더 특이한 게 있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 학원인데도 교통시설입니다. 학원인데도. 그 다음에 공간시설 보시면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시기 없고 유통공급시설 보시면은 유통업무설비,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이거는 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공동구, 그 다음에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방제시설은 방자 들어간다. 방자 들어간 거. 앞에 세 가지 빼고 뒤에부터 보시면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그렇죠. 방자 들어가는 것들. 방자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이거는 티가 많이 나죠. 네, 당연히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이건 앞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게 나옵니다. 시험에는 방자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우니까 앞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이 방제시설이라는 거 요게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은 귀신 나오는 데입니다. 화장장, 그렇죠. 공동묘지, 납골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 도축장. 도축장은 무슨 귀신이 나옵니까? 그렇죠. 소돼지 귀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보시면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입니다. 폐차장 이거에 시험에 엄청나죠. 폐차장을 교통시설로 바꿔서 많이 냈습니다. 근데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걸 읽고 뒤에 걸 보면은 뭐 당연하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약간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눈여겨서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도로랑 광장,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지? 도로랑 광장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서 세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분 되는 거는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 정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뭐 이제 광역시설 공동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용어의 정의니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용어들. 자, 방금 보신 거, 그 표에 있는 것들을 그 중에서 예를 도로로 한번 들어보죠. 표에 있는 것 중에 도로 내지는 나머지 이런 것들을 방금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반시설. 네. 기반시설. 네. 교통시설 맞는데 도로 같은 것들 다 총칭해서 기반시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반시설. 자, 근데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입안, 결정, 고시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요게 똑같이 도로입니다. 여기서도 도로고 여기서도 도로인데 이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관리계획 결정 전이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요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에 10번 한번 보시면 10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요거 칠판 보십시오. 네, 요거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그겁니다. 구체화되어 있다.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추상적으로 방향을 잡아놨죠. 기본계획 같은 데서 요거를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는 거는 구체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체화가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기본계획 같은 데서 자 2020년경에 이쪽에 만덕에서부터 해운대까지 도로가 되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같은 데서 부산시 기본계획에서 이쪽 만덕이랑 해운대까지 통과하는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방향을 잡아놓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놓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운대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덕에서부터 해운대까지 터널 뚫고 있죠. 지하터널. 아, 모르셨습니까? 만덕터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지하터널을 저 해운대까지 뚫습니다. 그냥 직통으로 나가는 거. 그럼 터널을 뚫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2020년경에 이쪽에 도로 채증이 예상이 되면은 도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까라고 방향을 잡아 놓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근데 2020년경이 됐는데 실제 도로가 부족해진 거죠. 차량 교통 채증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요 도로를 설치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이거 다시 그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2020년이 되면은 교통 채증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쪽에 쭉 해운대까지 가는 길 여기가 그러면은 도로를 기본계획에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만 이럴 때 부르는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반시설. 자, 근데 실제로 2020년경이 되니까는 이 지역에 도로가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도로를 진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기본계획에서 이런 거 잡아놨던 대로 그대로 이걸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를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도에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지도에다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지도를 쫙 펴놓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줄을 쭉 긋는 거죠.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만덕서부터 해운대까지 지하터널 도로를 이렇게 줄을 쭉 긋는 겁니다. 이 지도에다가 부산시 지도에다가 이게 이제 구체화된 겁니다. 구체화. 자, 그러면은 요때 도로는 기반시설이라고 불렀는데 요때 도로는 뭐라 부릅니까? 네,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도로를 실제로 만들겠다라고 선을 이렇게 쭉 끈 겁니다. 이게 구체화가 된 겁니다. 구체화가 된 거.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기반시설이랑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금 보시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아, 결론은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다른 거. 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이거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감녀가 있습니다. 감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감녀가 을녀가 됩니까? 여전히 감녀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 감녀를 부르는 명칭, 결혼하기 전에 감녀를 뭐라 부릅니까? 아가씨. 네, 아가씨. 결혼하고 나면 이 감녀를 뭐라 부릅니까? 아줌마. 네, 그렇죠. 아줌마랑 아가씨가 같습니까? 다르지. 완전 다르지. 아줌마를 아가씨라 부르면 됩니까? 아,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학원 가도 이게 다 돼요 막 이러더라고. 별로 안 좋은 예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 완전 다르죠. 자, 아가씨일 때는 어떠한 구성도 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약간 꾸지람은 듣지만은 지 맘대로 하죠. 지 맘대로 막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늦게 일어가지고 저녁 때 남자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나가고 이렇게 아가씨 때. 근데 결혼하고 나면 학원 조금만 늦게 끝나면 집에서 문자가 오죠. 안 오나? 엄마 밥은 라면 끓여 먹을까? 피자 시켜 먹으면 안 돼? 계속 문자 오죠. 구성력을 봤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는 구속력이 안 생깁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그러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구속력이 드디어 발생하는 거죠. 구속력이.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기반시설이랑 도시군 계획시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똑같은 도로긴 한데 구체화가 되고 구체화가 안 되고 관리계획 결정 전이고 관리계획 결정 후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자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바로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설치될 수는 없고 실제로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올해 이제 2018년도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2019년도 예산을 못 따옵니다. 20년도도 못 따오고 21년에 드디어 이제 예산을 따와서 이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로를. 그러면은 이 도로를 설치하는 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거기 밑에 있죠. 11번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요 써놓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예전에는 81번, 지금은 41번 문제죠. 공법 제일 첫 번째 문제. 거기서 정답이 가장 많이 됐던 게 요겁니다. 이거. 정답, 그러니까 깔아주는 지문도 아니고 정답으로 가장 많이 됐던 게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자,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바뀌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뭘 또 맞습니까?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요거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라니까.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시험에 41번 문제, 81번 문제에서 정답이 가장 많이 된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이거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그래서 기반시설 맨 처음에 요거 방향 잡는 계획들에서 요 도로 같은 것들을 부르는 명칭은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요 기반시설 추상적인 단계에서 요게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화. 그러면은 똑같은 도로긴 한데 부르는 명칭이 요때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 요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전에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에 관한 사업이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근데 설치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일정 기간은 당연히 방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방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따올 생각이 없는 거죠. 무단방치랍니다. 무단방치. 그리고 이 기간이 장기간이 되고요. 장기간 무단방치를 하는 거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자, 내 땅이 이제 밖에서 이제 봐도 학원들에 어디 나가서 이걸 강의할 때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누가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로 부지에 묶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게 뭐 이쪽은 대회에 걸려 올해도 저 대구에서인가
요쪽은 되고 요쪽에는 뭐 되는 아닌데 이렇게 자기 토지가 도시군계획 시설에 걸려 있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보상받는 방법 없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청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이렇게 방치된 토지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한두 분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도로 만들기로 했으면은 도로 만드는 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 토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 활용을 못하고 가만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재산세. 이거 게다가 지목이 돼인 경우에는 땅값도 비싸니까 세금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네? 처분은 됩니다. 팔 수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이가 이걸 안 사겠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된 토지를 이거 살 때 이런 걸 잘 보고 사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준조세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수가가 높아집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막 장기간 방치되면은 10년 동안 꼬박꼬박 세금 내고 국민연금에 의료보험에 다 내는데 토지는 활용을 못하고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리 침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관리계획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안권자한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일정한 사항 4가지를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화살표가 거꾸로 올라간다 그죠? 일반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한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의 공법 규정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향식으로 규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일반 국민이 뭔가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100% 시험 문제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 매수청구권, 내 땅을 좀 사달라는 겁니다. 자, 내 땅에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만들어 놓고 요걸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죠. 여기에 대해서 내 땅 사가라는 청구를 하죠. 국가나 지자체한테 내지는 시행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거 국민이 뭔가 요구하죠.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나왔나? 네, 나왔습니다. 올해. 요 매수청구권이랑 비슷한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 매수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4년, 5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하나 생긴 게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요 관리계획의 입안권자한테 좀 해제 좀 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 3가지 제도가 있는데 올해는 요 3가지 제도를 다 섞어서 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섞어서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오는데 요겁니다. 권리 구제 절차. 그러니까 화살표가 거꾸로 가는 거는 거의 매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것도 관련된 제도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가고 설치를 안 할 때 여기 설치를 안 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절차가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여기 나오는 절차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랑 저 관리계획 4번에 있는 도시개발법상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요 3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심심하면 물어본다. 심심하면. 그냥 툭툭 계속 물어본다. 이건 진짜 1년 동안 한 150번 정도 제가 질문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세 가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두 가지가 치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법 조문에는 돼 있는데 실제 문제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말을 안 주고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 이렇게 바꿔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뭡니까? 요게 올해 41번 문제 똑같이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박스형 문제로 나왔는데 1번 문제가 그게 요거면 되고, 다음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1번이 기획이, 박스 안에 기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 41번 문제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41번의 단골 메뉴면 단골 메뉴. 이거는 41번에.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금 보신 아까 표 기반시설의 종류, 거기 최근 3, 4년 동안 연속으로 올해는 안 나왔고 작년까지 해서 한 3년 연속으로 여기서 기반시설 종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매수청권 매해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개발 사업 6문제, 정비 사업 6문제. 이게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개발법이라고 했고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비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열둘, 열셋, 열넷, 15문제에서 16문제가 여기서 이 용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요 용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한 41번에 거의 뭐 한 해 걸러 한 번씩 정답이 되나 이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제일 많이 나온 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요게 두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물어보는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요 계획입니다. 계획. 먼저 계획 만들고 합니다. 계획 만들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요 세 가지 사업이 있답니다. 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그러면은 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 절차를 배워 놓으면은, 자, 개발법은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다루는 겁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우면은 우리는 이미 개발법과 정비법을 다 배운 겁니다. 뭐 물론 안에는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은데 목차는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셋 다 이거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이게 똑같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셋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좀 이따가 증명을 할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계획 만들고 합니다. 계획 만들고. 계획 만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계획 사업하니까 계획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계획을 만들고,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정비 기본계획이랑 정비계획이라는 걸 맨 처음에 만듭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은 똑같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계획을 만들고 합니다. 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 항상 요 계획 만들고 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다 똑같다는 거. 이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보죠. 다시 한 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도로 같은 것들,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부르는 명칭이
따라하십시오. 기반시설 보고 입으로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뱉어야 됩니다. 입으로.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도로 같은 것들을 뭐라 부릅니까? 네, 기반시설. 근데 요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똑같은 도로인데 부르는 명칭이 뭘로 바뀝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그렇죠. 지금 보고 해도 막 말이 꼬이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장에서 맞추겠습니까 이걸? 자, 이게 막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된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가 되면은 똑같은 도로지만 구체화가 되고 나서는 요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요것만 딱 되면 올해 41번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온 게 매수청구권입니다. 매수청구권. 이 매수청구권이 또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관한 헌재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책 같은 거 봐도 최근 판례들 내지는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이제 판례 뒤에 보면은 판례 번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연도가 나옵니다. 판례가 언제 나왔는지 연도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오래전 판례가 하나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막 70년대 판례라든지 60년대, 막 50년대, 심지어는 50년대 판례도 있고 60년대, 70년대 판례가 막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실어놓느냐면은 그 사안에 관한 맨 첫 번째 나온 판례입니다. 그게 맨 첫 번째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붙어 있는 헌재 판례가 재산권에 관한 헌재 판례의 리딩 케이스입니다. 리딩 케이스. 맨 처음 나온 겁니다. 재산권에 관한 권리 구제 절차로 맨 처음 나온 거라서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리고 그 뒤에 좀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 노란 그 박스 쳐놓은 거, 요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이런 것들이 한 15문제 정도의 출발점이 되는 용어니까 여기서 기억을 잘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랑 뭐 공동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일단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 자, 일반론은 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설치하는 거랑 관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논점이 이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옵니다. 설치랑 관리가 있는데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거? 네, 그거 여기 자 여기 목차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네. 원칙은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거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그냥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거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자, 그러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학교,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거 설치할 때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안이랑 결정 고시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입안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설치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있고 보상이 있는데 요 정도 일단 요거는 놔두시고 설치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를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거 국가가 관리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관리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관리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세의 장이 관리를 하고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뒤에 그 11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광역시설이랑 공동구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 먼저 설명드리죠. 광역시설이랑 공동구. 광역시설을 먼저 읽어보자 한번. 광역시설이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운하, 가스 이런 거 있죠. 이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제가 따로 좀 적어보죠. 광역시설. 광역시설이라는 거는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은 이용하는 시설, 이게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 걸치는 시설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용하는 거, 납골당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시설, 공항 같은 것들, 항만 이런 것들, 이게 이용하는 시설이죠. 자, 그러면은 광역시설이니까 당연히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광역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입니까?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입니까? 기반시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자, 양념치킨은 치킨 중에서 양념을 묻힌 치킨이다. 후라이드 치킨, 깐풍 치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킨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광역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에 나와 있던 것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것들을 따로 요 광역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설 설치 어떻게 합니까? 광역시설 설치는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광역시설도 이거니까. 근데 요것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광역시설 설치나 관리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거랑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이거 다는 제가 이제 기본강의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광역시설 설치도 원칙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칠 수도 있고, 이렇게. 광역시설도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종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둘 이상이 뭘 한답니다. 둘 이상이 뭘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정은 여기는 계획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광역도시계획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둘 이상,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둘 이상의 시도든 내지는 같은 도 안에서든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은 요 지정한 안에서 계획을 만들고 그걸 승인을 합니다. 수립하고 승인하죠. 그때 같은 도 안에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을 묶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계획을 누가 만듭니까? 계획 만드는 사람, 지정해주는 사람은 도지사고, 계획은 같이 한다고. 같이. 2명 이상이면. 네, 2명 이상이면 같이. 그래서 김해시장, 양산시장, 함안군수가 모여서 같이 만듭니다.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광역자 들어가면은 항상 둘 이상이라고 했고 둘 이상이 모여서 뭔가 한다. 이럴 때는 항상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둘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를 원칙은 설치나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얘네는 예외적으로 둘 이상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 둘 이상이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좀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원칙 관리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인데 설치하는 거는 원칙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 시설도 도시군 계획 시설이니까 광역 시설을 설치할 때도 원칙은 관리 계획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이니까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광역 시설은 뭐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 요걸 광역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한번 보시죠. 공동구. 자, 공동구는 앞 페이지에 어디서 봤습니까? 앞 페이지에 보면은 유통 공급 시설에 보면은 공동구가 나오죠. 그러면은 공동구는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표 안에 있으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왜 공동구만 이렇게 따로 떼서 볼까요? 그것들 엄청 많은데 거기 기반시설이 왜 공동구만 따로 떼서 봅니까? 중요하니까.가 아니라 자, 광역시설이라서도 아니라 자,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반적인 설치랑 관리가 있었는데 이 공동구라는 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공동구는 따로 설치랑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 자, 공동구의 정식 명칭은 공동 지하 매설구입니다. 매설구. 얼마 전에 저쪽에 서울에 보면은 KT 그 통신선이 불탔죠. 한 150m인가 불탔다고 했는데 그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땅 밑에 묻혀 있으니까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디로 어떻게 뻗어져 나가는지 몰라서. 그런 것들이 뭐 지중선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 공동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중선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튼 이 공동구라는 건데, 자, 공동구는 공동 지하 매설구랍니다. 자,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으면은 대지 아파트 같은 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요 밑에다가 콘크리트 간을 묻습니다. 콘크리트 간을. 그래가지고 요 안에다가 가스, 수도, 뭐 통신, 난방, 쓰레기관, 중수도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콘크리트 간 안에다가 이런 것들 다 묻어버립니다. 한꺼번에 공동으로.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뭐 이런 것들, 중수도관, 쓰레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이 아파트에 전기 같은 게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그 밑에다가 커다란 콘크리트 간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 안에다가 각종 시설들 여기 쪽으로 각종 케이블들이 다 지나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여기 공동구에 있는 케이블이랑 아파트에 있는 케이블이랑 딱 연결만 시켜주면은 이 안에 아파트들에 이렇게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구입니다. 공동구. 그러니까 공동 지하 매설구를 줄여서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공동구. 자, 이 공동구는 이렇게 대지 밑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요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학원이랑 요 옆에는 공동구를 설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집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나가라 하고 이걸 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런 데보다는 신도시 같은데 많이 설치합니다. 신도시 같은데 요런 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요새는 다 땅 파가지고 지중선로로 KT 전선 같은 거 묻기도 하는데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단지 새로 만들어지는 데 보면 전봇대를 볼 수가 없죠. 그게 전봇대를 설치하니까 좀 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미관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참새들 거기서 똥이나 싸고 이게 새들이 갉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정전도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있으면은 교통에 방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것들을 다 미관 개선이라든지 교통 원활한 교통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땅으로 다 묻는데 이런데 이게 도시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데서는 이런 걸 하기가 힘드니까 일부 한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구입니다. 공동구. 지금은 의만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 공동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앞에 있는 거. 요걸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광역시설, 뭐 공동구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뭐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은 요거를 기억하십니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118페이지에 매수 청구가 나오죠. 이 매수 청구는 제가 좀 시대적 배경까지 해서 상세하게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